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일중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주식 공부라는 우리 개미들. 아유 뭐 어차피 운빨인데 공부는 해서 뭐하냐? 설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리스크는 모르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려면 오히려 많이 배워야 한다라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명언을 기억할 때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고 전략인 시대,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부터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병법 그 세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전 세계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이자 또 향후 국가의 경쟁력까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AI인데요. 이 AI 기술 개발과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AI는 어느새 우리 삶 속으로 쫙 들어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AI 시대다. 근데 여러분, 이 AI가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AI를 위한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2025년이면 당장 내년입니다. 그러네?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전력난 문제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사실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핵심 산업이 전기 먹는 하마로 좀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 AI가 잡아먹는 전력에 대한 고민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 AI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몇 가지 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입지가 좋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방대한 전력 공급, 이게 좀 필수적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AI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전력난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또 그 상가막 지금 박사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논문을 읽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을 한 10개를 쫙 GPT한테 주고 여기서 공통된 키워드 뽑아줘 딱 이러면은 뱅뱅뱅뱅 돌면서 쫙 나와요. 그래서 참 GPT예요? 쫙 GPT. 잘하시네. GPT한테 착 준다고 하시길래.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얘가 전력 어마어마하게 먹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AI가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먹는 걸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국제 에너지 기구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요, 챗 GPT 요청 한 건당 필요한 전력이 2.9와트시라고 합니다. 네. 원래 구글 검색을 할 때는 1회 평균 한 0.3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림잡아도 그냥 10배 정도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구글의 AI 기능이 구글 검색에 통합될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그랬을 때는 검색당 전력 소모가 6.9에서 8.9와트시까지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챗 GPT보다 3배 이상, 단순 구글 검색보다는 30배 이상 소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30배요? 네, 말 그대로 정말로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전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수치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전력이 무려 460테라와트시예요. 그럼 이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냐? 한국 1년 전력 소비량인 568테라와트시의 80%에 달한다는 거죠. 80%요? 네, 80%에 달한다는 거죠. 이 국제에너지 기구에서는 2026년도쯤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사용 전력량이 2022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이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약 7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핏 좀 생각을 해봐도 우리 미래에는 AI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란 게 불리는 게 거의 다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뭐 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맞아. 그야말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었다 하는 최첨단 이런 산업들인 다 전기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전기차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기차 오너인데 예. 일단은 전기차가 한 대가 늘어나는 거는 각 가정의 전기 소모량이 한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전기차 같아요. 한 대가 한 가구에 네,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204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차량의 61%, 즉 7,300만 대에 이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2035년이 되면 전체 전기 소모량의 1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정말로 전기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가 진짜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전기차가 주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물론 단점이 없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 시내 주행을 좀 중심적으로 하는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예. 전기차를 좀 저는 적극적으로 딜러처럼 이렇게 좀 추천하는 그러니까. 소장님이었다가 딜러였다가 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죠. 전기차의 시대로.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대만의 경우를 보니까요. 전력난 문제가 한 나라의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정학적인 좀 부분을 많이 봐야 하는데 우리가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 7년간 무려 3차례의 대규모 정전이 있었어요. 소규모 정전도 잇따랐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의 전력난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 대만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기업이 있죠. TMC. 네, 맞습니다. 오. 이 TSMC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첨단 칩 제조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떠한 파운드리의 수익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AI 붐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만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TSMC의 뭐 어떤 생산 차질이라든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르겠네요. 타격을 받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만의 문제라고 좀 보기보다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좀 문제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TMC가 만약에 정전이 막 발생해가지고 지금 영업이 잘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 상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정확한 그런 식의 또 지적입니다. 영향도 미치겠네요. TSMC가 우리가 이제 흔히 내가 잘 되려고 남이 망하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근데 그래도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못된 심보가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네. TSMC의 타격이 있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TSMC로 계속 향하게 된다면 네. 결국 그의 최대수의 기업은 삼성전자다. 역시. 네. 혹은 근데- SK하이닉스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동종업계 프리 아나운서들 중에 네. 한 명이 누가 안 된다고 내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이것도 이제 시장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못된 심보 그래도 좀 갖고 싶네요. 네. 지금 저 전력난 AI발 전력 전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아유 문제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전력난 테마를 가지고 공략을 할지 그렇다면 우리 홍주원 소장 또 서성민 대표 우리 두 전략가의 필승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먼저 홍주원 전략가의 필승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필승 전략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전공법입니다. 야, 전공법? 네.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공법은 정면으로 공을 돌파하는 파는, 거잖아요. 돌파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의 어떤 현상보다는 저변에 있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자. 그래서 바로 수혜 입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전력망 자체를 늘리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해보자 이거입니다. 아 좋다. 진짜 전공법이네요. 네. 그러네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새로운 전력 공급원과 수요를 잇는 전력망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2040년도까지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력망이 추가되어야 하고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전력망 투자가 좀 증가를 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회사들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를 좀 살펴보자면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2030년 5,320억 달러로 2050년에는 6,360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87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870조 원이요.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내 노후한 16만 킬로미터의 송전망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AI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송배전망 분야가 신산업으로 뜨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발전량을 좀 늘리면서 변압기 그리고 전선 등을 좀 비롯한 송배 전망 이런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좀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후반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좀 정체되고 있었는데 AI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으면서 새롭게 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네. 지금 홍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돈 냄새가 지금 솔솔 나거든요. 그래요. 지금 많이 나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 규모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우리 개미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 콕콕 집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네. 역시.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최근에 4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울산과 미국에 공장을 지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또 다른 종목이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중공업입니다. 올해까지 105억 원을 들여서 창원에 공장을 증설했고요. 인력 확충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차트를 보면서 지금 발을 담글지 아니면 뺄지 어떻게 할지 좀 전략을 좀 짜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어이구, 우상향이네요, 진짜.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만 20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아하. 이 상승 추세를 조금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네.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자리죠. 왜 그러냐면은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예. 내려간다 혹은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자리적으로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차트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성장세가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투자에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오, 야, 이게 또 모양새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중공업은 지금 조금 내려가 있는 건데 지금 들어가면은 조금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뭘 먹어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좀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높게 차트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전형적인 좀 추세 상승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상승주. 이 역시 의견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네. 눌림목 자리라든가 조금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를 사용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잡아보시면은 괜찮은 종목일 수 있겠습니다. 나눠서 네. 좀 타볼까요? 그건 알아서. 여기 오면 또 저희끼리 예. 용어를 좀 써줘야지 알죠, 알죠. 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귀에 착착 안기거든요. 먹어볼까, 타볼까. 타볼까? 예. 분할로 타세요. 여러분 하실 거면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지금까지 홍주원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보셨고요. 이제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보기 전에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병법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주식병법 채널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전력난 테마 전략주. 이 정도면 진짜 여기까지 등 숟가락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서성민 전략가의 필승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제 전략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임무원력, 필류근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 대표님 오늘 첫 출연했다고 너무 지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 꽤 어려운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임무월. 이 임무원료 필류군은 네. 논어에 나오는 말로 멀리 내다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문제가 생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앞날을 대비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또 다른 대안인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주를 공략하자입니다. SMR 이거 저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현아 씨가 그래도 이게 확실히 저보다는 훨씬 선배님이시네. 아우, 흐름을 그럼- 읽을 줄 아시네요. 그럼요. 이제는 본전 찾고 싶어요. 뿌잉뿌잉. 일단 지금 흐름을 보자면요. AI 개발 경쟁으로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 에너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죠. 미국, 유럽, 일본이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면서 친원전 기조로 돌아서는 중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40년까지 최대 1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면서 기존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국가들도 움직이지만 실은 빌 게이츠도 말이죠. 이 SMR 건설 사업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한 것.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8년 차세대 원전 개발을 목적으로 탭파워라는 원자력 기술 혁신 기업을 세웠는데요. 최근 탭파워가 미국 내 최초 상업용 SMR 건설에 착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텐파워에 우리나라 기업 SK도 투자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SK와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하나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받으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길래 이렇게들 투자를 하는 건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발전소 한 대를 건설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10년이나 걸려요?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 미니 즉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죠. 얘는 원전보다 발전량이 적은 대신에 규모도 작고 더 간편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장소의 제약도 비교적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원전을 지으려면 핵 연료봉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SMR의 경우에는 강, 저수지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도심 한가운데에 가능하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규모도 작고 뭐 쉽게 지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저렴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일반 원전이 8조에서 10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5조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확실히 가격이.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여기서는 이런 이론적인 얘기도 좋지만 어떤 기업이냐, 이 SMR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 관련 기업, 이거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한국전력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네. 2011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일봉의 차트입니다. 오. 네, 이 차트만 보더라도 2배 이상 오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원래 묵직한 애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SMR과 관련된 모멘텀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저 정도면 암벽등반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게. 근데 이게 2021년도잖아요. 네네. 지금은 지금 좀 들어가도 돼요? 현재 가격 수준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요? 그리고 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전과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프랑스가 지금 대립각이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네. 가장 먼저 매출의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설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프랑스냐 우리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 미리 사야지 또 결과 발표되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건 제 전문이에요. 네, 저 그래서-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런 거. 제 전략은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팔면 될 것 좋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가 날 걸 기다리면 늦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됐어 막 이럴 때. 뜨거워지기 야, 시작할 이 때. 정도면 진짜 여기까지 지금 숟가락 딱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면 될것 그 정도로 저희가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쨌든 좋습니다. 한국이든 프랑스든 기대 심리는 각자에게 있을 테니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두 분의 필승 전략 모두 들어보셨고요. 정말 진짜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두 전략가가 생각하는 전력난 테마 전략주. 너는 나의 에너지. 네, 드디어 에너지 충전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네. 홍 소장님, 전략주 힌트 공개해 주시죠. 제가 가지고 나온 전략주의 힌트는 올해 미국으로부터 3,300억 원에 달하는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입니다. 3,300억 원이요? 네. 최근 이 미국으로부터 3건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무려 1,300억 원입니다. 이야. 올해 총 수주액 같은 경우는 3,300억 원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전체 시총의 10%인 규모입니다. 기업 시총의 네. 10%를 수주한 거예요? 네, 네. 와. 감이 와요 좀? 3,300억 원이 10%면은 이 기업의 규모는 3조 3천억 원이에요. 시총이.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기업들 리스트 쫙 뽑아서 3조 3천억 원인 기업을 찾아내겠구만. 아니, 그걸 보고 찾겠다고? 아니, 저는 대충 좀 이렇게 카테고리로 추려지는 줄 알았더니 아, 왜냐면 잘 안 가르쳐줘요, 우리 홍 소장님이. 아니 꼭 이 카톡방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자, 이번엔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제가 가져온 전략주는요. 글로벌 1호 SMR 전용 공장을 설립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1호라고요?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게 심지어 전용 공장이라고 하니까 오. SMR.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최초로 설립한 이 공장의 면적이 무려 여의도의 1.5배. 여의도에 1.5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샘물 주조부터 원전 설비 완제품까지 모든 단조 공정을 한 곳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죠. 특히나 프레스 기기가 유명한데요. SMR 단조 공정상 두드리고 열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 공정의 프레스 기기가 누르는 힘이 성인 남성 24만 명이 한 지점을 누를 때의 힘과 동일합니다. 24만 명이요? 네. 어마어마한 힘이네.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이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방사성 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이 기술이 필수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 있는 기업이다. 자, 여기까지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력난 테마 전략주 힌트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이제 정말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병법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 헷갈리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주식병법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주식병법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시면 주식병법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네 번째 장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병법. 지난 5월부터인데요. 수도권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예전엔 북풍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러한 도발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다. 도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뭘로 움직이죠? 메이야? 뭐시야? 저는 힌트를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요거 제가 한번 좀 즐겨찾기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물린 종목이 몇 개 있는지 그건 시크릿.